네, 이번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잠한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전쟁 종식이 가능한지 또 이 종식이 되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에도 뭐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제 만남이 한번 이제 성사가 됐었고, 물론 그 당시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영토와 관련해서 이제 불복하는 이제 모습을 계속 좀 강하게 좀 비춰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자리를 박차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번에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나 이제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정치적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게 좀 군사적으로 이제 영토를 뺏는 거는 용납치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좀 발언을 하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나토 가입은 이제 불가능한 측면이고, 적어도 이제 돈바스나 이제 크림반도와 같은 영토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좀 모습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그 이전과 똑같은 반응이 그대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정정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성으로 좀 커지게 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동안 한 3년간의 그런 이제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뭐 만약에 종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된 뭐 기존의 여러 원자재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관련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 H20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지만 이 중국에선 보안 문제를 들면서 자국 기업들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또 엔비디아 측은 소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H20 보안 관련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도 빠른 속도로 기술력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CXMT가 대략 한 2027년쯤에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웨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H20 정도에 대한 뭐 기술력까지 올라오지는 않긴 했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제 좀 중국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야 물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연간 대략 한 200억 달러 수준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H20 칩을 원하긴 하겠지만은 당연히 중국은 좀 욕심이 나겠죠. 이제 H100과 같은 좀 고사양 칩을 계속 꾸준히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한 대표가 계속 꾸준히 얘기해왔습니다. 어차피 하웨이가 나중에 이 시장, 중국 쪽 시장을 좀 잡아갈 거라면 애초에 우리가 중국 쪽 매출을 우리가 빠르게 성장해서 한 단계 진보된 느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자. 이제 그런 측면도 중국 때는 인식을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H20과 맞먹는 하웨이의 기술력은 적어도 빨라야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충분히 똑같은 물량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어야 한 3년 정도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중국에서는 그런 엔비디아 관련된 좀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자면 실적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되죠. 네. 월가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관전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최근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AMD, 뭐 MI 뭐 350이나 뭐 하반기에 나올 거고, 내년부터는 MI 이제 400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기존에 이제 AI 고객사들과 관련된 뭐 끈끈한 뭐 쿠다 플랫폼이나 여러 네트워크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 이제 그 루빈 생산 관련된 로드맵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하게 좀 일정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미 한 달 전에 대략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들이 대부분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내년에는 좀 본격적인 엔비디아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나 4월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 굉장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4월 이전에는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 부분, 그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연간 40% 이상대의 성장률은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다 부시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이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인텔이 지금 2.81%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텔의 리프탄 CEO와 회담을 가진 뒤에 계속해서 인텔 밀어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텔과 TSMC가 협업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구상 중이라는 소문도 떠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자국 기업의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을 좀 살려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명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뭐 TSMC도 이제 미국 쪽 애리조나 공장들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300% 관세들을 뭐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쪽에 대한 뭐 추가 증설과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고객 계약들을 하나둘씩 나왔죠. 그러면 인텔은 결국 키워야 될 게 파운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8나노 관련해서도 좀 생산 관련 포기 이슈를 했고 1.4나노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수율이나 이런 고객사를 대한 고민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에서 TSMC와의 좀 협력들이 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좀 향후의 협력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텔은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실질적인 부분들이 부진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에 새로운 그 제안들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인텔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안서를 좀 들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공개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향후의 좀 전략들이 새롭게 좀 뒤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텔과 관련된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영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량 리스 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요 부진과 또 재고 부담이 원인으로 해석되는데 계속 흔들리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앞으로의 전망도 좀 어두울까요? 일단은 뭐 올해 1분기 때부터 이제 유럽 쪽에 테슬라의 이제 판매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딱히 뭐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BYD 판매량이 좀 치고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차에 대한 출시가 앞서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모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왔었고, 지금 현지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테슬라의 다음 자동차, 그러니까 YL 모델들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이슈가 중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리스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은 항상 늘 있어 왔던 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에 대한 뭐 향후에 뭐 하방 압력이 더 심해지냐 이렇다기보다는 결국 새로운 신차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향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올라갈 건지 여부, 물론 최근에 웨이모 CEO와 SNS도 좀 다툰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중장기적 전략 자체가 단순하게 테슬라 판매량만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옵티머스 로봇과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향후에 뭐 스페이스X와 같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 동력의 중요한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테슬라와 아마존이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주 주유소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에 사실 뭐 스페이스X와 같이 우주 정거장이나 이렇게 뭐 주가에 뭐 펀더멘탈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하기는 좀 지금 당장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정부와의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공방전을 벌여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성장 동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조스 이제 아마존 회장과 이제 추가적으로 경쟁이 좀 불거질 수는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주유소 경쟁과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A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